미국 국채금리 이런 용어 많이 들어보셨죠? 이 미국 국채금리가 오르면서 우리 증시를 포함해서 전 세계 증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과연 미국의 국채금리와 증시 어떤 상관이 있기에 이런 영향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도쿄올림픽을 해외 관중 없이 치르기로 했습니다. 자, 해외판 입장표 63만 장을 모두 환불하기로 했습니다. 자, 해외와 자국 관중 제한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17조 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관련 내용도 살펴보죠. 경제 읽기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좀 더 자세한 내용 김대우의 경제 읽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김대우 박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은 저희가 미국 국채금리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네. 일단은 뭔지 설명부터 필요할 네. 것 같아요. 예, 국채가 뭐냐? 예, 맞습니다. 예, 국채라는 게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정부도 기업과 마찬가지로 돈이 남을 때가 있고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의 경제 주체로서 부족한 돈을 조달하는 가장 큰 방법이 시중 금융기관에 가서 정부가 채권을 발행하고 그 채권을 대가로 자금을 끌어오는 건데요. 그것을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국채라고 그러고 영어로는 트레저리 본드, 그러니까 트레저리가 미국의 재무부입니다. 재무부 정서. 우리나라 말로는 국고채라는 말로 더 많이 사용합니다. 어쨌든 정부가 종이 정서를 발행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것, 그것을 국채라고 하는데 그때 적용되는 금리, 이게 국채금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금리하면 대부분의 민간 가게나 이런 것은 은행이나 뭐 신용은행 이런 데를 생각을 합니다. 예. 대부분의 개인들은 은행밖에 사실은 자금을 빌릴 때가 거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정부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서 빌리는 비중은 매우 낮고요. 예. 사실상 채권이라는 형태로 돈을 빌리거든요. 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을 회사채라고 그러고 정부가 발행하는 이 채권을 국채. 그것이 이제 합해서 이것을 이제 흔히 채권이라고 그러고 이것을 시장 실세금리라고도 더 얘기합니다. 네, 그런데 이 미국의 지금 설명하신 국채 금리가 지금 상승폭이 굉장히 가파르고 그래서 우리 증시도 흔들리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미국의 국채 금리는 그야말로 전 세계 이 자본주의 세계 금융시장의 중심 금리입니다. 왜냐하면 이 채권을 발행하는 게 이제 미국 국채를 발행하는 게 미국 재무부인데 네. 미국은 달러를 발행할 수 있는 유일한 이 소위 기축통화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전 세계가 망한다고 해도 가장 나중에 망할 나라가 미국이겠죠. 예. 달러를 발행할 수 있으니까요. 네. 뭐 그런 일은 오지도 않겠지만 그 얘기는 상대적으로 미국의 신용도가 가장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채권이기 때문에 전 세계가 어려우면 대부분 또 돈이 남으면 저 국채를 사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앙은행, 한국은행도 미국 국채를 많이 갖고 있고요. 또 중국 인민은행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외환 보유고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 외환 보유액이라고 요즘 용어가 살짝 바뀌었는데 이 외환 보유액도 미국의 국채로 갖고 있는 게 사실 제일 안전해요. 네. 그런데 국채 금리가 오르면 저것이 세계 중심 자금 조달 수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 금리도 덩달아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 특히 이제 미국의 국채가 오르면 이 채권과 주식은 서로 극과 극입니다. 상극 관계입니다. 자, 주식 투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주식은 투자했을 때 이 원금을 확보하지 못할 수도 있고 또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 굉장히 위험한 자산이에요. 네. 그런데 채권은 특히 국채, 미국 국채는 망할 가능성이 거의 0%이기 때문에 저기에 투자하면 아무 신경 안 써도 돈을 받을 수가 있는데 1년 전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미국 국채 금리 10년짜리를 기준으로 하면 제가 0.4 정도 됐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에 1.5도 돌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약 한 4배 정도 올랐죠.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다른 주식 투자하지 않고 국채에 사두는 게 낫다. 이러니까 주식에 들어가 있는 자금들이 미국 채권으로 옮겨가니까 주가가 떨어지고 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한국 주식을 사는 코스피, 코스닥을 사는 미국인 자본 또 일본 자금, 영국 자본 입장에서도 미국 국채가 안전한 데다가 이자도 많이 주니까 미국 국채로 가자. 그래서 우리 코스피나 코스닥에서도
국제 자본, 외국인 자본이 떠나가는 한 요인이 되는 거예요. 예. 물론 다행히 지금 지난 주말에는 급격히 올랐습니다만 조금 지금은 좀 다시 떨어졌어요. 예. 그렇지만 국제 금리가 계속 오른다면 세계 경제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가 있고 특히 정권 시장에는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이번 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잘 풀어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미국 국채금리가 오른 배경 중에 하나가 SLR과 연관이 있다. 예. 무슨 뜻일까요? 예, SLR라는 게 Supplementary Leverage Ratio라는 건데 예. 이런 거 우리 알 필요 없습니다. 예. 이것은 경제 전문가는 우리끼리만 이래 토론하면 되는 거고요. 네네. 한마디로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미국 FRB가 미국 중앙은행이 SLR이라는 이름의 저 제도를 좀 완화했어요. 예. SLR이라는 게 뭐냐면요. 은행이 네. 지난번 10년 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워낙 방만하게 경영을 해서 글로벌 위기를 가져왔다. 그래서 은행이 일정 부분 대출을 할 때는 거기에 해당하는 일정 금액을 안전자산으로 중앙은행에 좀 맡겨놔야 된다. 그래서 그걸 레버리지 비율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1년 전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미국 경제가 어려우니까 지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야 이거 당장 안 맞춰도 돼. 그걸 안 맞춰도 되면 은행 입장에서는 그 돈을 더 많이 대출해 줄 수 있고 특히 채권을 더 많이 살 수 있어요, 국채를. 예. 그런데 이제 이게 1년간 안 맞춰도 된다 하는 게 SLR 규제 완화를 올 3월 30일까지 안 해도 된다 했는데 지난 주말에 미국 연준이 자 이제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해야 된다. 이제 4월 1일부터는 좀 맞춰라. 예. 그러니까 은행들이 채권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좀 줄어들 것이다. 그런 우려 때문에 지난 주말에 금리가 아주 발작적으로 크게 올랐습니다. 이것을 이제 경제학에서도 발작이라고 그래요. 텐트럼. 그러니까 테이퍼 텐트럼이라고 그러는데 막 이래 사람이 어떤 마약에 중독된 사람이 마약을 며칠 못 먹으면 몸을 부르르 뜨는 거 있지 않습니까? 금단현상이군요. 그것을 금단현상 그걸 텐트럼이라고 그러는데 맞죠? 미국 정권 시장에서 국채 금리가 올라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금이 줄어들 것이다. SLR 규제 때문에 시중은행들이 채권을 못 사갈 것이다. 그러면서 일시적으로 지금 텐트럼 현상이 온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조금 지금 잠잠한 그런 상태입니다. SLR 그거군요. 그러니까 국채 살 때 은행들아 기본적인 돈은 얼마 갖고 있어야 돼. 그렇습니다. 예. 아유, 보다 너무 설명을 그거를 훨씬 좀- 쉽게 해주시는군요. 그거를 안전하게 담보로 예. 그거 하나의 투자니까 거기서 망할지도 모르니까 그 돈 일부를 안전하게 좀 담보로 맡겨놓고 하자. 근데 그것을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는 예. 지금 워낙 상황이 급하니까 연방 준비제도 이사회 그러니까 미국의 중앙은행에서 그런 규제 안 따질 테니까 채권 마구 사고 마구 대출해줘 이랬는데 이제는 정상화해야 돼. 4월 1일부터는 정상으로 돌아갈 거야. 예. 그런 선언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한 것입니다. 예. 네, 지금 미국의 주요 은행들이 이제 채권을 살 여력이 좀 없어진다라고 하셨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채권도 팔 경우도 그러면 있는 건지도 궁금한데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우려 때문에요. 지금 앞으로 뭐 대출을 하려면 뭐 그 채권을 그만큼 또 쌓아놔야 되고 그러니까 현재 자기 지수가 그게 그 자기 자본이 총 자산의 3%를 맞춰야 된다는데 우리 이런 구체적인 디테일은 필요 없잖아요. 예. 자, 그 3%를 맞추다 보면 못 맞춘 은행들은 오히려 지금 가지고 있는 채권을 팔아야 되니까 금리가 더 올라갈 수가 있다. 그래서 지난 주말에 미국 국채 금리가 크게 뛰었고 이 발작 현상이 일어났는데요. 연준에서 바로 이어서 이제 해명 자료를 내놨습니다. 현재 미국의 은행들은 자금 사정이 상당히 좋다. 그래서 이 SLR 조처를 이 완화한 것을 이제 중단한다고 해서 특별히 미국 은행들이 채권을 뭐 내다 놔야 될 이런 물량이 거의 없다. 예. 그래서 시장을 안심시키면서 다소 지금은 안정을 찾고 있고 우리 예. 코스피, 코스닥도 지금 안정 상황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이제 이게 언제 발작 현상이 일어날지 모른다 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이 조금 조심하고 있는, 좀 긴장하고 있는 이런 상태가 지속되고 있죠. 그럼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연방준비제도잖아요, 미국에. 그렇습니다. 예, 그럼 연준인 국채금리 오르는 거에 대한 어떤 대비책이나 아니면 뭐 그런 생각이 있습니까? 그렇죠. 미국 연준 입장에서도 갑자기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예. 금리가 올라가면 기업이 부담이 돼요. 네. 갚아야 되는데 기업이 잘 안 되면 또 정권 시장도 잘 안 될 거고 그래서 연준은 금리를 안 올리려고 하죠. 안 올리려고 하는데 지금
왜 최근에 미국 금리가 오르느냐? 예. 이 미국의 그 바이든 대통령의 대대적인 경기 부양책의 효과가 큽니다. 아,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경제를 살려야 되겠다 해서 무려 2조 2,200조의 돈을 지금 풀고 있거든요. 아. 돈을 많이 푸는데 만약에 바이든 자기 돈을 푼다든지 네. 또 미국 재무부가 갖고 있는 돈을 풀면 문제가 없어요. 미국도 지금 정부가 재정 적자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없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하는 거예요. 그럼 채권에서 수요 공급 균형이 깨져가지고 이게 공짜 정신은 없다라는 거 우리 경제학 교과서에 유명한 교훈이 있는데 부양책을 하기 위해서 정부가 돈은 풀지만 거기에 플러스적인 효과는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한 곳에서 돈을 가져오기 위해서 거기서 또 마이너스 효과가 생기는 것이죠. 이제 그런 면에서 이럴 때 연준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예. 돈을 풀면 됩니다, 연준도. 예. 연준은 문자 그대로 무한대로 돈을 풀 수가 있거든요. 예. 중앙은행이 갖고 있는 발권력에 찍어내면 돈이잖아요. 예. 달러를 가지고 수 있는 발권력을 갖고 있는 연준은 찍어내면 되는데 문제는 그때 찍어냈을 때 인플레가 오면 인플레 고통을 받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할 수는 있지만 그 돈 찍어내는 속도를 최대한 억제하면서 그러니까 토끼 두 마리를 다 잡고 싶은 거죠. 예. 물가도 안정시키고 또 채권 금리도 낮추고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네요. 그런 면에서 어떤 날은 주가가 물가 때문에 올라가기도 했다가 예. 또 금리가 안정되기도 했다가 이게 굉장히 파도를 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제 궁금했던 도쿄올림픽 이제 어느 정도 상황이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해외 관중 안 받겠다 이렇게 됐어요. 네. 그런데 해외 입장권을 벌써 많이 팔았는데 그게 다 환불이 되나 보죠, 이제? 그렇습니다. 그 돈 돌려줘야죠. 예, 예. 90만 장을 팔았는데요. 벌써 30만 장 돌려줬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나머지 60만 장도 돌려주는데 이제 이것 때문에 도쿄 올림픽은 만약에 무관중으로 하게 되면 재정 적자, 경제적 손실이 크지 않겠냐는 걱정이 좀 예. 나와요. 예. 이제 지금 일본 도쿄올림픽위원회와 각 언론들 보도에 따르면 약 17조 정도 손해가 난다. 네. 이렇게 얘기를 왜 그러냐면 저걸 다 돈을 물러주는데 돈을 물러주고 일본에 있는 경기장은 일본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반 정도 개방을 한다.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입장권 50%는 외국에서 돈은 못 받지만 일본에 살고 있는 사람한테 돈을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50% 정도 손실이 옵니다. 네. 근데 그거 그렇게 도쿄 올림픽 차원에서는 그렇게 큰 돈이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큰 것은 외국 관광객들이 이 도쿄 올림픽을 빌미 삼아 왔을 때 전후로 풀어놓을 그 돈이 문제인데 지금 네네. 호텔도 많이 지어놨지 않습니까? 예. 이게 텅텅 빈다. 그래서 17조 정도 지금 손실이 난다. 이래서 좀 걱정인데 만약에 올림픽을 하지 않으면 예. 약 한 45조 정도 손실이 나요. 아. 그런 면에서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예. 왜 그러냐면 올림픽을 안 하면 올림픽의 주수입은 관중이 아닙니다. 관중의 티켓 값은 아주 미미하고 예. 뭘 것 같아요? 광고 아닙니까? 그 중에서 TV 중계, 중계권. 연합뉴스가 예. 중계하지 않습니까? 예. 그때 나오지만 광고를 통해서 나오지만 중계권 수입이 중계권. 전체 올림픽 수입의 80% 정도 돼요. 올림픽 안 하면 못 받지 않습니까? 예. 저걸 MBC가 다 쥐고 있거든요. MBC가 이제 14조 원이라는 돈을 쥐고 있고 그걸 갖다가 연합뉴스에도 재중계를 하고 연합뉴스가 돈을 주면서 이렇게 가져오는데 올림픽 안 하면 그 14조 뭐 돈 한 푼도 안 들어오기 때문에 예. 일본도 망하고 또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완전히 조직의 운영비를 조달할 수 없는 그렇기 그렇군요. 때문에 IOC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올림픽 하려고 그럴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일본 입장에서도 적어도 경제적으로는 적자 17조가 나더라도 하는 게 훨씬 낫기 때문에 할 거예요. 다만 문제는 저걸 했을 때 코로나 팬데믹이 다시 생겨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일본이 무너지거나 방역이 무너지면 예. 그 감당은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마지막까지 지금 7월 달 개최를 눈앞에 두고 지금 주사나를 튀기고 있는 상황이죠. 코로나 때문에 많은 선수, 일본뿐만 아니라 많은 팬들도 서운한 그런 상황이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대호의 경제읽기,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